에릭슨의 라이브입니다. 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보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자, 오늘 어떤 팀일까요? 네,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요, 특별히 저희 크루 중에 3호기가 엄청나게 또 이 호스퍼를 좋아합니다. 예,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저희 다시 형 오늘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지금 물어보시는데, 토트넘의 이적 시장 어떻게 될지 좀 보려면 지난 시즌 어땠는지 또 저희가 먼저 살펴야 되겠죠. 토트넘의 지난 시즌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와, 정말 결승까지 갔잖아요. 마지막 우승하지 못한 거야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렸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되면은 4시즌 연속 빅4를 진입을 했고, 또 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 결과만 놓고 보면 토트넘 잘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쉽지 않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렇게 토트넘을 좀 쉽지 않게 했을까요? 내용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선수가 너무 부족했죠. 최근에 토트넘이 2번에 걸친 이적 시장,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시작하기 앞서서 여름, 다음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 2번에 걸쳐서 선수를 단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영입이었다고.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 영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말미로 갈수록 되게 힘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입을 안 하니까 선수 뎁스도 열분데 계속 다쳤어요. 해리 큐엔도 다쳤고, 케인도 다쳤고, 델리알리도 다쳤고, 완야마도 그랬고, 부상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열분데다가 부상자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 뛸 선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였고, 그걸 상징하는 선수가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빈센트 얀센. 사실 이 얀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미 그냥 팀에서 얀센 그냥 이제 다른 팀 한번 알아봐 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냥 전력 외로 놨던 선수잖아요. 이적 시장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팀에 있어서, 원래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아예 엔트리에 등록도 안 한 선수입니다. 근데 나중에 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케인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얀센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마지막에 교체 3경기인가? 이렇게 뛰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토트넘이 좀 어려운 시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시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단을 좀 채워야 되겠죠. 뎁스를 보강하는 게 무엇보다 토트넘에게 가장 큰 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포지션을 좀 보강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보강해야 될 포지션, 중앙 미드필더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무사 덴벨레, 기술 좋고 탈압박 뛰어나고 이랬던 선수인데 약간 좀 부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를 갔죠? 시즌 중반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무사 덴벨레가 중국으로 좀 떠났고, 빅터 와냐마 같은 경우는 부상이 계속 반복되거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 2시즌 동안은 거의 반 시즌 우승 못한 것 같아요. 또 와냐마도 그랬고, 해리 윙크스를 넣었지만 저는 윙크스는 그 위치는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약하죠. 물론 가끔씩 뛰거나 패스의 감각을 보여줄 때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혼자 그냥 죽어라 뛰었나요? 누가 이렇게 소처럼 뛰었나요 혼자? 무사 시소코가 혼자 진짜 엄청나게 성실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예 모드로 뛰었던 선수가 무사 시소코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시즌 말미에는 우리 시소코 다치면, 우리 시소코 빠지면, 지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는 좀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토트넘 로즈. 좌우 풀백. 사실 트리피어가 지난 시즌 오히려 더 최악 아니었나? 예.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그냥 데니 로즈, 트리피어 혹은 백업이었던 벤 데이비스라든지 오리에라든지 다 그냥 좋지가 않았습니다. 좌우 풀백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센터백도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알도헤럴트 같은 경우가 계약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아직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도헤럴트 떠나게 되면 거기 산체스하고 베르통원 정도 남는 건데 포이트는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떠나게 될 여지가 있다면 거기도 좀 센터백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진짜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위치일까요? 에릭센. 네, 에릭센 자리는 진짜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에릭센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을 해서 어딜 가네 안 갔네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릭센도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팀을 떠나보내야 이적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이적 시장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에릭센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력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릭센의 여부, 이적 여부는 굉장히 큰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분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손흥민도 혹시 이적할 가능성이 있냐고? 이거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
토트넘에서 손흥민 안 떠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번 여름에는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떠날 수 있는 팀은 그 상위 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레바민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토트넘에서 떠나면 그런 팀을 가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을 놔준다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지금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있거나 동기가 없는데 지금 토트넘을 떠난다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별로 손흥민으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이 떠날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뭐 포지션 좀 짚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2번에 걸친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영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뎁스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말고도 선수를 보강하면 좋습니다. 근데 워낙 뭐 토트넘이나 레비 회장이 돈을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뎁스는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토트넘에게 좀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 영입이 현재 됐거나 혹은 예상이 되는 선수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그 중앙 미드필더 쪽 탕기 은돔벨레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봐선 굉장히 좋은 영입입니다. 이 선수는 나이도 좀 어려 20대 초반이고 그 프랑스 원래는 여러분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혈통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대표로 지금 데뷔를 했고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는 넥스트 캉테라고 합니다. 그럼 캉테 딱 얘기하면 뭘까요? 뭐 수비적으로 엄청 잘한다는 거죠. 막 수비적으로 상대 막 끊어내고 태클하고 볼 탈취하고 일단 거기서 활동량 엄청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런데 캉테가 지난 시즌에 첼시에서 뛸 때 수비적인 위치에서만 뛰었나요? 물론 뭐 우리 사리 감독님께서 왜 캉테를 거기 뛰게 뭐 이것도 있었지만 캉테는 수비적인 역할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어쨌든 증명해 보였잖아요. 은돔벨레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은돔벨레는 캉테 반 또 공격하는 누구라고 좀 해야 될까? 굉장히 공격적인 능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전술 용어 시간 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 투 박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 페널티 박스부터 우리 페널티 박스까지 다 오갈 수 있는 선수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간다는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쪽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온다는 선수는 수비적인 미드필더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아주 상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은돔벨레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까 제가 수비적인 역할에서 얘기했지만 볼을 가졌을 때 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딱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고요. 지난 시즌 때도 보면 리옹에서 도움 능력도 팀에서 와 짱이었습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오른발로 쫙쫙 뽑아주는 연결이나 감각이 진짜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은돔벨레는 꼭 수비만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이적료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비 회장이 800억 꺼냈습니다. 그냥 꺼낼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건데 사실 은돔벨레가 굉장히 빅클럽들하고 많이 연결됐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 잡았습니다. 굉장히 잘 잡은 선수고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돔벨레 약간 그 옛날 TMI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어렸을 때 5년 전만 하더라도 팀에 프랑스에 있는 조그마한 팀 테스트 받았다가 다 떨어진 거 아세요? 오세르나 캉, 앙제 이런 팀을 입단 테스트를 받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은돔벨레가. 왜요? 실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배성재 닮아서 뚠뚠해서. 그때 당시에 은돔벨레가 좀 뚱뚱했대요. 뚱뚱해가지고 야 너 공은 잘 차는데 너무 뚱뚱해. 그래가지고 오세르, 캉, 앙제 이런 데서 좀 했는데 그다음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운동 딱 해가지고 지금 몸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성재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영입한 선수가 18살의 제 클라크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리즈로 그러니까 영입했다가 다시 리즈로 임대 보내가지고 지금 미래 전력이지 당장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클라크는 영입을 했지만 지금 다 써먹을 선수는 아니니까 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윙어인데 뭐 그 정도고요. 일단은 그래서 실질적인 영입한 선수는 은돔벨레 선수가 한 명 있다. 800억짜리가 있고.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